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테마 3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한번 보시면은, 자, 공간과 관련해서 민법 제212조입니다. 자, 민법 제212조에 있어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상하가 바로 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 212조 조문이 이렇게 나오죠. 이때 상하가 공간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게 지구의 중심이죠. 지구의 중심입니다. 자, 이 지표상에 있어서 우리가 지표상의 택지, 계곡, 수면 등과 관련되어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입니다. 자, 이 수평 공간이고 이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이 지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의 상의 주택, 건물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2차원적인 평면 공간에 지중, 공중을 더해서 우리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고, 이 3차원의 공간이 바로 입체 공간의 개념이죠. 입체 공간. 자, 입체 공간 14회 시험에도 출제했지만 또 17회 또 우리가 시험에도 또 출제한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입체 공간에 있어서의 개념 우리가 잘 알아두겠죠. 이 17회 우리가 18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입체 공간의 지문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법 제212조는 이 법률적 측면에서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의 근거를 우선 제시해주고, 토지의 가격은 수평 공간의 가격,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을 다 더해준 것을 말하죠. 이것을 총화라고 하죠. 개개의 공간 가격의 총화를 우리는 토지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죠. 그래서 이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우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지표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거나 이 지중 공간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하권. 자, 이 지하권 중에서도 자,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한계 심도죠. 자, 이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죠. 이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가 한계 심도로서 이 사적인 지하권에 있어서의 최대에 있어서의 범위를 말하죠. 자, 요 한계 심도 내에 이 부분을 우리는 사적인 지하권이죠. 자, 이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요 밑에 있는 부분.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공적 지하권이라고 해요. 공적 지하권. 자, 이 공적 지하권에는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인 석탄이라든지 석유, 뭐 금, 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공적 지하권은 바로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이죠.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선 소유권에 있어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좀 주의를 좀 잘 해두셔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공적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이 지하권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이 지하권의 전부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 지하권의 전부가 아닌 이 지하권의 요 일부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지하권의 일부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우리가 제한하는 우리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공중 공간,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공중권도 또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죠. 이 사적인 공중권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있죠. 분쟁이 많죠. 일조권, 조망권. 자,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게 있고, 자,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이죠. 이 항공기의 통행과 관련된 항공권, 또 전파의 발착과 관련된 전파권인데, 이것은 공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만, 요 범위까지만 우리는 요 범위까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표에서 지상 공중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의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우선 시험 지문에 우선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에서 토지와 같이 우리가 공부해 주면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